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그 구심 가속도랑 각속도, 그다음에 등속 원운동일 때 각속도가 어쩐지 알아봤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근데 일단 목소리가 바뀌어서 놀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최진호 쌤이 약간 출장을 가셔가지고 잠깐 제가 이 단어는 녹화하기로 했어요. 일단 제 이름은 임효진이라고 하고요. 일단 한번 너무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서 놀랄 수도 있겠지만, 놀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뭔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잠깐 복습해 보면은, 앞에서는, 그러니까 앞 시간에 가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펜 보세요.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서부터 배울 건데, 일단 그 전에 뭘 배웠는지 잠깐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가속도,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일 때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맞다, 지금 옆에서 공사 중이어가지고 약간 소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알겠죠? 최대한 이게 큰 목소리로 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도 한번 소음이 들리더라도 집중해서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전 시간에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심 가속도, 빨간색 펜,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도 배웠었죠. 그리고 각속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각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각도의 변화량이다. 그게 정의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일 때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꼭 세 개는 외워두면은 좋겠죠.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또 하다 보면은 굳이 안 외워도,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할 거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다시 빨간색 펜을 보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 구심력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을 하는 예랑 그 등속 원운동 할 때 구심력이 작용한다 했었잖아요. 그때 그 원인이 뭔지 상황에 따라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을 그림자를 비췄을 때 지금 어떤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 그림이에요. 이 상황의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기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이제 곡선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형도로예요. 그러니까 곡선,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건데, 거기서 어떤 각도일 때 어떤 속도로 돌 때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힘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어떤 각도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속도일 때는 어떤 각도가 되고, 각도일 때 안정적인지, 아니면 어떤 속도일 때, 속도를 모를 때 어떤 각도일 때 안정적인, 돌 수 있는 안정적인 속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거고, 이제는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요. 일단 처음에
구심력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앞서 배웠듯이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은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뭐냐면 구심력이라는 걸 배웠었고, 그 구심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지 등속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상황의 그림에서도 F의 크기를 보면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되어 있죠.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에서도 힘의 구심력의 크기를 보면 원의 중심 방향, 화살표 방향 보이죠? 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실제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할 식을 이제 구해야 하는데, 물리 원 때 배웠겠지만 뉴턴 운동 제2법칙 F는 ma에 배웠었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제 그 물체에서 어떤 속력이나 반지름이나 그런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이 물체를 돌 때 그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이 작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F는 구심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M은 질량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이 A, 가속도가 뭐냐? 가속도는 앞서 배웠듯이 구심력일 때는 구심 가속도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꼭 앞에 내용인 A는 R분의 V 제곱 이거나 R 오메가 제곱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가속도의 자리에 R분의 V 제곱을 넣어주면 M R분의 V 제곱 나오겠죠. 여기 MR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또 이거는 M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식을 쓰면 되겠고, 이제 각속도를 물어봐.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방향은, 구심력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원자 내에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구심력이겠죠. 여기서 전기력, 이 지금 단원과 별개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전기력 뭐였죠? F 전기력은 그죠? R 제곱분의 K Q1 Q2가 되겠죠. 그죠? 형태는 만류 인력과 똑같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지금 여기가 Q1이잖아요. 이게 Q2라고 하면은 지금 전자의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요? 그죠. 맞아.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이게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전자는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 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형도로를 회전하는 자동차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제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림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하기 좀 힘든데, 그래서 한번 여기를 봐볼게요. 일단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요. M인 물체가. 그 다음에 이 R, 그러니까 이 반지름으로 돈다고 해요. 원운동을 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랑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이 R이고 이게 M이면은
이렇게 돈다는 거겠죠. 이렇게 원운동을, 등속 원운동. 근데 이거는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지금 이 1번 상황은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본 거, 여기서 본 거, 여기서 본 거니까 다르겠죠. 이건 이 상황은 위에서 본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도냐? 얘가 잠깐만요.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맞지? 이렇게 이렇게 돌겠죠. 근데 이걸 위에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꼭 이렇게 상황을 잘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면이 이렇게 있겠죠. 지면에 땅바닥에 붙어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힘을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러면은 이 지금 물체에는 수직항력 n이 작용하겠죠. 그죠? 면과 면이 만나 있으니까 수직항력이 작용해야겠죠. 그다음에 이 물체 자체의 중력도 작용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상태로만 보면은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구심력은 어디 방향으로 했죠? 맞아요. 원의 중심 방향. 그러니까 일로 F가 있어야 돼요, 이 구심력이.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질량에 대해서 힘을 써보면은 구심력인 방향으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구심력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자면 이 땅바닥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해요. 마찰력. 그래서 이 마찰력이 구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원운동을 할 수 없겠죠. 어디로 튕겨 나가버리거나 다른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관람차에 작용하는 힘이, 알짜 힘이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지금 이 관람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람차는 딱 봐도 관람차 봤잖아요. 등속 원운동 하는 거 빙글빙글 같은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안에 있으면 편안하죠. 그죠? 등속이기 때문에 힘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그 알짜 힘,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알짜 힘이 뭐라 했어요? 그 힘의 총합, 그 물체에 작용하는 총합을 알짜 힘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구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문제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야 해요. 처음에는 등속 원운동에서 배웠잖아요. 잘 봐요. 지금 여기서 이 좌표계에서 이 x고 y겠죠. 이제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해요. 이게 원운동을 해요. 처음에는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원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한 이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쯤에 있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원운동이 이쯤에 있겠고, 또 이쯤에 있겠고, 뭐 이쯤에 있겠고, 이쯤에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거는 XY축이다. 2차원이란 말이에요. 2차원. 여기는 한 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이에요. 1차원.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2차원을 1차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려면은 해보고 싶은 건데, 이쪽 방향으로 빛을 쏘면 이 판에 표시가 되겠죠. 운동하는 게. 알겠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똑같이 표시를 해보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어떤 물체가 에미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햇빛을 비추면은, 평행광선을 비추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겠죠. 그림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위치에 있을 때 표시를 하면 이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판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여기 있었다 했죠. 여기 있다 갔다가 여기 왔다가 다시 이렇게 된다.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렵지 않죠? 하나씩 그려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알겠으면은 이제 한번 주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해봐요. 일단 처음에는 이거 좀 지우고, 특정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처음으로 이때 작용하는 구심력을 알아보려면은, 이때 작용하는 구심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등속 원운동일 때는 구심력이 이건데, 이걸 이 1차원으로 단진동으로 표현할 때는 힘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왜 그렇게 되냐? 잘 봐요. 이 F를 벡터 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F, 여기가 세타면 여기 세타가 아니라 여기가 세타죠. 여기 세타. 오케이?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여기 세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F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벡터 성분 분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겠죠? F 사인 세타가 되겠고, 여기는 F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알죠? 그래서 이거를 1차원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F 사인 세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1차원에서 F'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F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맞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F 구심력은 뭐라 했죠? F 구심력은 M R분의 V 제곱이라고 알았었죠. 근데 여기 두 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F가 R분의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이 F 프라임, 이 1차원에서 F 프라임을 F 사인 F, 그러니까 구심력과 관계된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거, 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냐? 마이너스 부호, 이게 좀 의아한데 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용수철 운동을 할 때도 얘가 1로 움직이지만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수철을 땡기면은, 용수철을 땡기면은 용수철에 대한 힘은 마이너스 kx라고 표시를 해요. 늘어나면은 반대 방향으로 줄어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x축으로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f 프라임 방향과 x 방향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앞에 이 마이너스를 붙여둔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일단 그러니까 크기에 대해서만 좀,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크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를 굳이 이렇게 막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이너스 m 오메가 r 제곱으로 표시했잖아요. 문제를 이거 그 다음을 보면은,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있잖아요. 이거 뭐 r분의 mv 제곱은 뭘로 표현할 수 있지? 이거 외워야 한다니까. f는 ma인데 원운동을 할 때는 m은 r분의 v 제곱이다. 근데 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속도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v는 r 오메가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똑같죠?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꼭 이렇게 알아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젠 r sin 세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변한 게 r sin 세타가 x로 변했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일단은 이 원점에서의 그 물체까지 거리를 x라고 뒀어요. x라고 뒀죠. 근데 이거를 r sin 세타로 표시했어. 어떻게 됐냐? 지금 이게 r이잖아요. 반지름 r, 여기 r.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r이겠죠? 뭐 원운동 하니까, 원운동에서 반지름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여기요. 여기 x요. 그러면은 몇이겠어? r sin 세타겠지. x는. 그렇죠? x는 r sin 세타. 혹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sin 세타는 뭐래? sin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야. 빗변 높이요. 그러니까 빗변 r분의 x. 그러면은 x가 우리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x는 r sin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갈 수 r sin 세타는 x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단진동 상황과 유사해요. 단진동 상황과. 이 f는 마이너스 kx. 그죠?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그죠? 진동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진동 주기, 그러니까 이 물체의 주기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보통 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식은 물체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원운동에서는 한 번 진동하려면은
한 바퀴 돈다고, 한 번 돌았을 때가 주기라고 했죠. 여기 이거 한 바퀴 돌았을 때를 주기. 오케이. 그래서 t는 주기는 이게 식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식이 잘 나면 좋겠지만 혹시 안 날 수도 있으면은 똑같아. 이 주기는 단위가 시간이야. 시간. 그렇지? 시간이면은, 시간은 우리가 그 코속시 배울 때 있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 것처럼 시간은 뭐겠어요?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거리. 근데 이게 지금 원운동인 상황이라는 거를 알면은 속력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거리는 원운동일 때 거리가 얼마?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 원운동 한 바퀴, 그죠? 2파이 R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원운동일 때 뭐라 했어? V는 R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건 앞에서 아까 했어. 복습할 때도 잠깐 언급했고, 꼭 이건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봐. 2파이 분의 오메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2파이는 아까 이 식에서, 여기 식, 요 식에서 보면은 XX 같잖아. XX. 그러면은 K는 M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메가는 뭐겠어요? 오메가는, 그죠? 루트 K분의 M이야. 그러니까 루트 M분의 K지. 왜냐면 오메가는 1로 넘기니까 M분의 K겠죠. 오메가 제곱은. 그러면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야. 근데 지금 여기는 오메가 자리가 분모 있잖아. 분모. 그래서 루트 K분의 M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꼭 외워야 돼요. 주기는 자주 나오고 꼭 외워둬야겠죠. 자주 나오니까. 알겠죠? 주기는 구하라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주기는 꼭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행성에 작용하는 구신력은 무엇인가? 그냥 태양, 얘가 태양, 질량 M이요. 그 다음에 행성, 태양보다 작겠죠? 스몰 m. 예, 작용하는 구신력은 무엇인가? 거리 R이 있으면 뭐겠어요? 그렇죠? 둘이 당기는 힘, 만류 인력. 서로 당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F가 있겠죠? 그게 뭐냐? 만류 인력. 그래서 만류 인력이다. 식으로 써봐라. 식이 뭐냐? 그 식이 뭐냐? 그러면은 F는 R 제곱분의, 만약 거리 R로 주어졌다면 문제에서 G M M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일정할 때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이 2배가 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구신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반지름이 일정할 때, 이 반지름이 일정할 때 M이 있어. 이게 원운동에, 그러니까 원운동 어떻게 한다 했지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이 R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그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F는 M R분의 V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2배가 됐대. 속력이 2배가 됐대. 2배가 되면은 구신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첫 번째 변하지 않을 때가 F고, 변했을 때를 한번 보면은 그걸 F 프라임으로 표시할게요. 변했을 때 질량은 안 변하고, 질량은 그대로고, 반지름도 안 변했죠. 근데 속력이 2배가 됐대요. 2배가. 그러면은 2V가 되겠죠. 제곱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M R분의 4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구한 식이 m r분의 v 제곱이 f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식은 결과적으로 4f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심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면은 첫 번째보다 4배 커진다. 그러니까 4배가 된다가 정답이겠죠. 이게 답이에요. 만료인력과 이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실생활 관련돼서 한번 좀 봐보면은 일단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봐봐요. 사이클 경기를 보면은 이 곡선이 그러니까 이 경사가 좀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근데 뭐 굳이 그거 이유를 알아도 뭐 멀리 안 튕겨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알아도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한번 이게 좀 힘을 한번 분석해봐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해봐요. 이 상황 알죠? 이 상황.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처음에 문제 상황을 똑같이 그려볼게요. 셋하고 쌤은 자동차를 못 그리니까 동그랗게 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힘을 써봐요. 힘을 쓰면은 근데 맞다, 이거는 잘 알아야 되는데 마찰력이 없는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마찰력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든지 그 상황을 볼 때는 뭐가 그러니까 마찰력이 있다 없다, 뭐 공지항이 있다 없다 그런 걸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마찰력이 없는 상황. 꼭 기억해서 좀 좋겠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힘을 다 적어보면은 아래로 중력 mg가 작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면과 면끼리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수직항력 n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차가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겠어? 맞아, 구심력이 있어야 돼. 구심력.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이 n은 이렇게 수직항력과 mg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각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워. 그래서 같은 축으로, 그러니까 좀 보기 쉽게,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축을 나눠주면 좋아요. 그래서 축을 나눠주면 이렇게 축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n은 이 수직항력 n을 성분을 분해해 보면은 일단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니까 세타면 어디가 세타겠어요? 그렇지,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라고. 여기 세타. 요거는 잘 봐요. 천천히 해볼까? 천천히. 다시. 여기가 세타면 지금 여기 있다면 여기가 세타일 거 아니야. 여기. 그지? 그러면은 지금 문제 상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겠지?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림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한번 이거 해봐요.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는 거 꼭 알아서 이걸 이제 분해를 해봐. 분해를 해보면 n은 y축으로는 뭐겠어? n 코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고 x축으로는 n 사인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해한 거를 써보면은 일단은 지금 얘가 지금 이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
이 R 반지름 기준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심력에 대해서 먼저 써보면은, 구심력은 뭐라 했죠?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n sin 세타는 m r분의 v 제곱이다. 맞죠? 구심력. 지금 이거 하나가 원의 중심 방향이죠. 다른 힘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한번 힘을 분석해 보면, 이게 그냥 x축, 여기를 x축이라 하고 y축을 했을 때 y축에 대해서 힘을 분석해 보면 n 코사인 세타는 mg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요거랑 요거. 이건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힘을 이렇게 두 개로 분해했기 때문에 이건 쓰면 안 돼. 이거랑 이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이걸 등속 원운동 할 때 얘는 이 y축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눠봐. 이거를 일식이라 하고, 아니다, 일식이라 할 필요 없이 x를 y로 한번 나눠봐.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n 코사인 세타, n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되겠어? mg분의 mv 제곱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n 날라가죠. 다시 쓰면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rg분의 m은 떨어지니까 v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관계가 나와. 그 다음에 또 v 제곱은 gr 탄젠트 세타. 그래서 v는 루트 gr 탄젠트 세타 라고 표시할 수 있어. gr 탄젠트 세타, 이거 아니에요. gr 아니고 gr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는 이 두 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속력, 이걸 보면은 속력을 알아. V를 알고, 중력 가속도는 어디서나 똑같죠. 중력 가속도는 알아. 그러면은 그 원운동하는 반지름을 알면은 그 적정한 각도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왜냐면 두 개가 이렇게 구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나오니까, 탄젠트 세타는 그 계산기 치면 나오니까, 그래서 적정한 각도를 알 수 있고,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아니면은 그 각도를 알거나 각도를 알고 그 반지름을 알면은 그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각도에서 어느 속도가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로 예시로 한번 봐보면은, 만약에 자동차가 108km/h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근데 등속 원운동 하는 반지름이 200m야. 근데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각도가 얼마냐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 식을 써서, 이 식이겠죠, 이 식. 잠깐만, 이 식. 각도를 물어봤으니까 이 식을 써서 각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 도로는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대요. 5도 정도. 실제 도로는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적당한 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 기울기의 적당한 속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그 기울기를 돌아야지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이제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 중력 가속도는 9.8로 다 외우고 있죠. 9.8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 R을 알고 그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자동차 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 한 거는 꼭 한번 자기 손으로 공책에다 써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리고 등속 원운동은 매우 중요해요. 알겠죠?